뭐 트렌드 코리아에 비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솔직히 트렌드 코리아를 읽고 돈은 안 되잖아요. 이 책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트렌드 코리아 돈 주고 사시는 것보다 이 책 돈 주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된다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난도 교수님이 이걸 보시면 어떡하려고. 네. 안 보실 거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링크 해드려야겠다. 안녕하세요. 시안책방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시안책방에서 인터뷰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랬던 공간도 없었고 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은 너무나 그럴듯하고 빵빵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분이면 뭐 이분에선 최고 이런 사람을 모셔야겠다라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섭외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인터뷰 콘텐츠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바로 그분, 첫 번째 초대 손님, 대한민국 부동산계에선 최고의 인플루언서, 그죠? 네, 그리고 저한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 말고도 인문학적인 어떤 인사이트, 소양 이런 것들도 되게 풍부하시고 무엇보다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많을 테고, 그리고 다독다독이라고 독서 팟캐스트로 시작해서 지금 유튜브 채널 북튜브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바로 김학렬 대표님, 아마 여러분들은 빠숑이라는 그 필명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빠숑 김학렬 대표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가 한 말에 좀 더 덧붙일 말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 소개만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요. 시간만 주시면. 네. 덧붙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거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네. 챗 GPT가 유행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챗 GPT가 추천하는, 평가하는 대한민국 1등 부동산 전문가. 스마트 튜브 김학렬 소장입니다. 저도 이렇게 추천하면 챗GPT랑 저도 동급? 최고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부동산도 그렇지만 저는 다독다독이라는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네, 저도 많이 갔지만 그거를 사실은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하면 돈도 많이 되고 그런 다독다독 이런 북튜브는 돈도 안 되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초기에는 제가 돈 넣어서 시작한 거였었으니까. 그거를 지금은 7, 8년째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까지, 그 당시에는 팟캐스트만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까지 하고 있어서 유튜브도 지금 한 17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요. 시안책방부터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거 자르는 걸로 하고 로사라는 친구하고 익수라는 친구하고 셋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인데 처음에 그냥 책이 좋아서 시작한 콘텐츠인데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저도 즐겁게 기분 좋게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 다 좀 경제 분야가 아니라 비경제 분야 전문가들을 많이 모시고 있고 이시안 작가님처럼 인문학의 대가분들 모셔갖고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콘텐츠니까 시안책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독다독도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역시 유튜버들은 어쩔 수가 없어. 시간만 나면 구독, 좋아요 이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에서 제일 큰 이제 경제 유튜버 쪽에서 제일 큰 이제 유튜브들이 옛날에는 심사임당, 뭐 부익남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제 채널을 와갖고 좋아요, 구독을 요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배웠습니다. 저렇게 해야 100만이 되는구나. 그렇지. 역시 있는 놈들이 더하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저도 이제 이 시안책방을 운영해서 봐서 알지만 이거를 꾸준히 몇 년 한다는 건 사실은 그 책들을 좀 읽어야 되니까 엄청 자기한테도 쌓이는 게 많거든요. 저도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떤 입지라든가 부동산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보다 폭넓고 큰 거시적 시각에서 보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책 이야기니까 책을 그동안 너무 많이 내셨어요. 몇 권 정도 내신 거죠? 개인 책, 단독 조서로는 16번째 책고 이번 책이. 그리고 이제 공저가 있죠. 공저는 제가 35개까지 세봤는데 그다음부터 안 세요. 어떤 책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이제 알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보내주지도 않아.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시안 작가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내셨기 때문에 뭐 조적 기절이겠지만 아닙니다. 뭐 그 정도 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책을 낸 사람 중에서는 제일 많이 책을 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 90 몇 권 냈는데 근데 아마 전체 판 그 개수로 하면 훨씬 많으실 거예요. 하나가 지금 빵빵 터지고 팔리니까. 그러니까 뭐 다행히 다행히 이제 몇 권이 좀 터진 책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지금 이렇게 뭐 대한민국 부동산 설명서, 이제부터는 오를 것만 오른다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 경기도 부동산의 힘인데, 그렇습니다. 이 책 하기 전에 또 최신작으로 이렇게 공저 2025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책도 이렇게. 예, 이건 말씀해 주셨어요. 2024년도 12월 달에 나온 거고요. 매년 그 12월 달에 되면은 부동산 트렌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혼자 쓴 게 아니라 20명의 전문가가 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네네. 부동산도 이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 토지, 뭐 그 외 비아파트 부분, 또 이제 세금 부분, 대출 부분, 아무튼 20개 정도 파트가 있는데 그 20개 파트의 최고 전문가들만 모셔서 20개의 칼럼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대전망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을 좀 폭넓고 전반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무크지인데 이만한 책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 저자들 보실 수 있는 콘텐츠는 딱 이거 하나니까 여력이 되시면은 2025 결국은 부동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부동산 트렌드 코리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뭐 트렌드 코리아에 뭐 비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솔직히 트렌드 코리아를 읽고 돈은 안 되잖아요. 이 책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트렌드 코리아 돈 주고 사시는 것보다 이 책 돈 주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된다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난도 교수님이 이걸 보시면 어떡하려고. 네. 안 보실 거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링크해드려야겠다. 오늘은 이 가장 최신작, 한강 작가가 얘기하기를 모든 작가들의 가장 추천작은 가장 최신작이다. 한강 작가님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 바로 경기도 부동산의 이 책인데요. 네. 제가 이 책을 내돈내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내돈내산 한 사람한테만 경기도 부동산 보물지도까지 온다고. 이 책이 있어야 돈 주고 사신 분입니다. 이렇게. 네, 부록입니다. 부록이 더 좋아요. 단언컨대 부록 때문에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지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주신 거죠. 단순 지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사야 될 아파트들을 이렇게 분류를 다 했어요. 재건축 아파트, 일반 아파트,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호재들 그리고 미래 가치들까지 다 했기 때문에. 책 한번 보시고 책은 꽂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되게 얇거든요. 늘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경기도 가실 때마다 지도 보시고 이렇게 아파트 비교해 보시면 경기도에 좀 우리가 관심 가질 아파트는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부동산의 힘,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주로 나눠볼 텐데, 경기도 부동산에 뭐 투자하는 이야기,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를 좀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투자하면 안 될 것들을 분류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이라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르지 않는 아파트나 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경기도는 서울보다 더 많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고 서울보다 어찌 보면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 포인트들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 양쪽을 다 말씀드린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어봤는데 되게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만약 그냥 읽는 건 읽는 건데 내가 하나를 사야겠다 생각해서 읽으면 되게 생각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뭐 500페이지까지 쭉 읽고 그냥 딱 끝내는 일반적인 입문서나 뭐 다른 책처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한번 그냥 관심 있게 그냥 스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가는 입지 있잖아요. 그 입지가 생겼을 때 그 입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로 칼럼도 써야 되고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심 있는 지역이 생기시면 그 지역을 찾아서 보시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책 활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사실 뭐 여러 부동산 책을 본 건 아니지만 가령 서울이면 어느 정도 이게 뜬다 아닌다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경기도는 그럼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 뭐 입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 아니면 월세 쪽은 여기에서 굉장히 조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너무 광범위하고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매일 봐요. 그러니까 거기 살지 않아도.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분들도 서울 얘기를 조절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해외 동포 분들도요. 서울 부동산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뭐 강남 3군이, 용산군이, 뭐 노도관, 금강군이 이런 정도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요, 잘 모르세요, 생각보다.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셔도 잘 모르시거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어요. 31개 시군 다 아십니까? 31개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건 또 시군인데 그 안에 한 뭐 인구가 많은 데들은 또 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46개가 나오거든요. 다 아실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좀 헷갈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1개 시군 중에서 1등은 과천시예요. 과천시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시세가 높습니다. 근데 시세가 제일 낮은
이제 지역은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은 과천시에 비해서는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시세 그 단가가 네. 평당 가격이 그래서 거의 한 10배 이하로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평균으로 내서 경기도 평균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도 있는데 그런 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경기도는 절대적으로 평균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 지역별로, 지역 내에서도 아파트별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썼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생각하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부동산 하면 뭐 강남 공부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기는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 다 노출돼 있고 다 합니다. 예. 여기를 더 공부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노출되고 다 아는 데들은 그냥 여력이 되면 사면 돼요. 서울은 그냥 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 살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운이 좋았을 때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무 부동산이나 사도 다 올랐어.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르지 않은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연 내가 산 이후에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지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옳은 선택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여러 가지 경기도 얘기하셨는데 어디를 사면 좋아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네요. 아니 왜냐면 뭐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니 그거부터 그렇죠. 알아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일단 싶기도 한데. 본인의 니즈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 목적인지 그리고 또 순수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실거주를 감안한 투자 목적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연령대가 어떻고 재산 소득은 어떻고 그다음에 내가 출퇴근이 중요한지 아이 교육이 중요한지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당장은 불편해도 미래에 좀 편한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난 당장부터 좋은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건을 따라가야 되지. 머리 아프네. 너무 머리 아프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죠. 네. 일단 교육 쪽은 광교 이런 쪽 아닌가요? 교육은 일단 이제 예전에는 학교만 초중고만 잘 있으면은 웬만하면 그 주변에는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갖춰지는데 우리 때는 100만 명이었잖아요. 한 학년. 자꾸 우리 때라고 이렇게. 지금은 지금 태어나는 이제 우리 자식들 세대들은 20만 명.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 입시를 보는 애들은 50만 명이에요. 딱 절반이에요. 그러네요.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100만 명 시대보다 50만 명 시대이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수요는 좀 줄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올라간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학교 주변에다가 보습학원을 차리면 대충 다 먹고 살았어. 우리 친구들도 워낙 이제 대기업 취업 못하면 다 학원 차리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다 잡혀가가지고 취업 안 되니까 학원 차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학원 차리면 다 망해요. 그래서 기존에 잘 나간 학원들만 살아남고 거기만 대기업화 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시대인재나 뭐 두각이나 뭐 대성이나 이런 데들이 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지방 보습학원들은 거의 다 전멸. 예, 그래서 이제 서울도 지금 실제로 대치동이 제일 빵빵하게 더 커지고 있고, 거기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뭐 중계동 이런 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전멸했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방도 그렇다고 서울까지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인강은 듣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같은 적도 옛날에는 모든 도시들이 다 학군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학생 수가 있는 데들만, 그러니까 그 학생 수가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곳들만 학군이 살아남았어요.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뭐 말씀하신 광교도 있는데 광교보다는 일기 신도시 오래됐잖아요. 일산이나 뭐 분당. 그렇죠. 분당 같은 경우 뭐 서현동, 순회동, 정자동 여기 딱 학군가 딱 남아 있고요. 일산도 후곡마을하고 백마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는 귀인마을에 남아 있고 그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 이기 신도시에서 말씀드렸는데 광교가 좀 있는데 광교보다는 동탄이 조금 더 센 지역인 것 같고 판교는 분당 학군을 이용하고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단위 면적당 밀집된 인구들이 많아야지 학원가가 유지되는데 단독 다세대 빌라 쪽보다는 이 신도시 아파트 쪽에 몰린 쪽에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핵심 입지들만 학원가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내가 뭐 이쪽 일자리 쪽이다, 아니면 월세 관심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걸 다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저도 제가 말씀드린 용어들이 외계어처럼 들리실 텐데, 스마트 튜브 TV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매일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달만 들으시면요, 이게 귀에 뚫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외국어랑. 안 들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긴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여성분들은 제가 드릴 말씀 100% 다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학교 학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빠가 아무리 관심 가져도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엄마 말을 따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엄마들이 막 얘기를 하면은 그것들을 귀찮은 소리, 잔소리 듣지 마시고 꼼꼼하게 듣다가 예. 카드나 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내분들이 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요.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은 단번에 결정이 돼요. 네. 철저한 무관심과 그다음에 지원, 경제적 지원 이게 필요하다 아빠들은. 무관심은 네.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네. 화를 냅니다. 무관심하면. 그거 저희 팁입니다. 네. 이것도 복잡하네요. 이것도. 네. 네네. 근데 부동산 얘기할 때 일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 AI가 막 그렇게 뜨기 시작하면서 일자리가 요즘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수원이나 이런 쪽에 삼성이나 반도체, AI 이런 쪽이 좀 먹여 살리는데 이런 쪽에 영향받을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자리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마 10년, 20년 안에는 그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벌써 30년 전, 우리가 이제 대학생 때나 그때 일자리를 찾을 때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판도가 좀 바뀌긴 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70년대, 80년 초반까지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잖아요. 네. 1차 산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뭐 우리가 제조 강국이다 그렇게 뜨는 데에서도 농업, 뭐 수산업, 축산업, 임업 이런 인구가 훨씬 더 많았었을 때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그랬고요. 80년대, 90년대에 2차 산업이 확 떴죠. 그렇죠. 제조업.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화, 뭐 조선 이런 게 뜨기 시작했던 데가 80년대, 90년대고요.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3차 산업이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좀 다른 인사이트가 필요했었고 입지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서울이 비싸긴 했지만 지방과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산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울 가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없고 1차 산업, 2차 산업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3차 산업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직종군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서울에도 물론 있지만 대표적인 저거 뜬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들이에요. 뭐 판교, 네. 뭐 동탄 이런 데들 가면 거긴 다 제조업인데 첨단 제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뒷받침이 되는 것들이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 자동차도 어찌 보면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거기도 첨단 그런 산업들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AI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동안은 이런 첨단 제조업과 이런 3차 산업이 좀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지역들은 한동안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더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를 제가 봐야 된다라고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시는 지금 모습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 새로운 것도 생기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첨단 제조업은 필요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 오늘 아침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게 한국 자본이 아니라 외국 자본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네. 결국은 그런 좀 많은 부지와 뭐 데이터 센터든 AI든 그런 것들도 부동산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공중에 붕 뜨는 것들, 크라우드를 하더라도 크라우드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지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들이고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라는 것들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4차 산업으로 갈수록 서울보단 경기도 쪽이 더 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서울을 역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네. 모든 결과물들은 서울에 다 몰리게 돼 있거든요. 네. 인프라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말도 안 되는 가격대가 형성되면서 그냥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대이긴 해요. 네.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적으로 뭐 이익이 나고 ROI가 어떻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PER이 어떻고 이런 걸 따져서 좀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주식도 이게 뭐 실질적인 이익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높아갖고 주식 가격이 뻥튀기 되는 게 있잖아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기대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뭐 퍼로 분석하다가 지금은 또 무슨 또 멀티플이라고 하는 또 신기한 개념을 갖고 와서 뭐 이거는 몇 배가 적정 가격이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솔직히. 그렇죠. 갑자기 멀티플이 왜 나와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그다음에 그 물건들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지불하는 가격대가 시세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딱 부지가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택지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의 가격대가 지불하는 가격이 시세가 되는 것들이고 경기도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택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부제목을 기회의 땅이라고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을 넘어서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게 서울보다 시세가 높다는 게 아니라 서울은 기회 자체가 지금 거의 없다는 말씀이고요. 경기도는 아직도 기회가 좀 있다. 예, 그런 취지로 한번 경기도 부동산의 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비싼 걸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좀 싼 거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따져보면은 뭐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죠. 요만큼 수익률은 더 클 나온다. 거예요, 아마. 네, 절대 액은 욕심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에 집을 좀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닌 네.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일자리 때문에 경기도 쪽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왕이면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보고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이왕이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20억 있습니다. 네. 그럼 경기도에 선택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서울 사면 돼. 예, 계획 투자를 하던 실제 사고 대출받아 들어가던 그냥 네.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뭐 사회초년생 때 돈이 없잖아요. 네네. 뭐 지금 억 단위, 1억도 없는 분들 많고 뭐 2억도 없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일단 저는 서울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나라에서 택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의 대부분 가격이 대부분 다 땅값이거든요. 네. 서울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 건물 가격보다. 근데 경기도는 땅값을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택지 가격이 거의 제로거든요. 건축비만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경기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여기 이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땅값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땅값의 인상분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선점하는 바람에. 그래서 경기도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교통망이 막 계속 이렇게 쫙 퍼져가는 중이라서 예. 경기도에 있으면 어쨌든 뭐가 또 생기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넓어지잖아요. 교통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주인공 중에 한 곳이 파주였어요. 파주. 네. 파주 하면은 제가 이제 군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전방에서 25사단 나왔습니다. 전방. 네, 전방을 직접 지원하는 포대에 네네.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GOP도 가보고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전방에 있었는데, 그런 곳으로 유명했던 파주에인데, 운정 신도시가 개발이 됐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이기 신도시를 딱 개발했는데,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서 일산까지가 20km예요. 네. 일산에서 파주까지가 20km입니다. 그럼 서울서 파주까지 가는데 40km입니다. 네네. 40km면은 마라톤 구간이거든요. 예,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뭐 차를 타면은 빠르면은 고양시 쪽에 붙은 쪽은 뭐 한 30분 정도 걸리고 강남까지 가는 데는 무조건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안 막혀도. 그다음에 차가 막히게 되면 이제 대책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GTS가 딱 개통이 되면 어떤 이제 이게 획기적이게 되냐면은 현재 아직 삼성역까지 개통이 안 됐지만 서울역까지 오는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가 21분이 걸려요. 그리고 삼성역이 개통되면은 이제 7분 더 하면 되거든요. 26분, 7분이면은 삼성역까지 가는 겁니다. 30분이 안 걸리는 경우 거리를 40km가 되는 거죠. 그것들을 30분 만에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서울에서도 강남까지 가는데 30분이 대부분 넘게 걸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도로 투 도로로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파주는 정말 좋은 베드타운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렴할 때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출퇴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개통했을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확실히 그 표정들이 되게 신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개통한 날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파주 운정역에서 딱 내리는데 어떤 분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게 케이크를 2개 들고 딱 내리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케이크였냐면은 강남에서 사는. 예. 대전 성신당. 대전 성신당은 지점이 없어요. 이야. 무조건 대전 가서 사야 됩니다. 그쵸, 요즘 이제 그쵸. 딸기 시루 케이크 정말 인기거든요. 영상 하면 같이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딸기 시루. 이게 이거 복잡하게 만드네. 네. 딸기시로 여기 예. 있다고 치고. 왜냐면 그거 아침 가서 그 오픈런 해갖고 줄 서야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KTX를 타고 대전까지 갑니다. 네. 사온 거예요. 이게 반나절 생활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왕복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지, 지금. 2개 사온 거지. 예전에 파주 운정에서는 이걸 먹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다 이거죠. 그래서 신이 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었는데, 그게 가능한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분도 되게 GTX 때문에 정말 신나셨나 보다. 네. 그렇죠. 네. 그게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2025, 2026년이 그 로봇 기요사케가 자꾸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막 그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러다 보니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는 게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어떤 세계 대공황론 주장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3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네.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늘 있는 겁니다. 같이 공존을 하는 것들인데, 네.
지금도 저도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지금도 솔직히 한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몇몇 산업군들 빼면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반도체 안 좋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트럼프가 우리 작년에 최고 효제 상품이 현대 기아차 수출이었었는데, 관세를 25% 올렸단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순이익이 감소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일이고, 여기서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예, 그리고 또 금값도 올라가고 있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고, 돈들은 그만큼 못 벌리는 것 같고, 뭐, 굉장히 불안하죠. 특히 또 20대, 30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산 가치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상행 끝났어. 뭐 이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또 불안론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다 또 클릭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이게 부정적인, 유튜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처럼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클릭을 별로 안 해주세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뭐 폭발하고, 화산 폭발, 그런 썸네일에다가 이상한 거 막,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런 거 하면 막 다 클릭하시거든요. 그거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생이 끝났기 때문에 좀 다 망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두서없고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들은 늘 있어 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클릭수를 유도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힐링이라도 얻으시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을 하거나 뭔가 좀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좀 역으로 제안 드리고 싶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였었죠. 거기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새로 나온 책들도 다 갖고 있고 다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조금 인사이트가 이게 좀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좀 이상해졌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1권이에요. 솔직히 1권 이후부터 계속 그거에 대한 재판인데, 1권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책입니다. 2권부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분이 알지 못하는 분야까지 다 건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실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뭘 얻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불안감 조성으로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세상이 망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우리? 저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 하도 더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식구들한테 행복한 일을 하나라도 더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지. 지금 내일 망한다면 다른 사람들 더 빨리 망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이죠. 이왕이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들일 텐데,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차근차근 그렇게 해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결국은 미래의 나의 결과물들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처럼 정말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들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좋은 책 읽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한테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이런 측면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 말씀하셨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뭐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부정론자가 돼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김학렬 씨의 개인 의견임을 이렇게 제가 자막으로 작년에 저랑 같이 강의하자고 요청도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안 갔습니다. 왜냐면은 얘기할 것이 뻔해 보였었고, 그래서 저는 안 갔었는데, 이거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불화에서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기회를 얻을 것인가, 오히려 더 공부를 하고, 호황이면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올라가고 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불황일수록 더 공부하고 보고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사도 상관없어. 근데 막 유행에 이끌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변동성이 큰 거에다가 아주 몰빵 투자를 하세요. 왜냐면은 단기간 역전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거든요. 제가 단적인 한 예를 들게요. 또 이거 보고 그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외국에서 코인 거래를 하잖아요. 외국 계좌로. 레버리지를 120배를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현찰을 넣으면은 120억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하루에 그거 어디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아무 사이트나 다 되는 거예요. 네. 외국 다 되는 거니까. 네. 이건 공개되는 사이트니까 그냥 그런 코인 거래 사이트들 있잖아요, 외국에. 그거 다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을 넣어갖고 120억이 됐잖아요. 네. 하루아침에 2배가 되면 240억이 돼요. 그러면 네. 바로 갚아도 120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부자가 되신 분이 한국에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빌딩을 사고 그 가격 흥정하지 않고 그냥 네. 대출도 안 받고 뭐 몇십억짜리 집 사시는 분들은 아마 80%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돈을 버신 분들이. 근데 그거에 현혹되셔갖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그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능력치가 있는 것들이고 솔직히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할까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냥 차근차근 해도 인플레이션 이상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만큼만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박처럼 접근하면은 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하는 것들이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축구로 성공한 손흥민 같은 사람을 보고 정말 한 몇만의 그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 명인 거잖아요. 오히려 실패 사례 같은 거 잘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 확률은 없지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그 뒤쪽에 성공 사례도 있지만 또 실패 사례도 들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패 사례가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Q&A 그걸 넣어놨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정리한 것들인데요. 이게 제가 왜 책에 담았냐면은 질문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다 겹쳐요. 대부분 이런 걸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걸 쓰면서도 넣을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했었는데 쓰는 게 맞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이거 똑같은 질문 또 하실까봐. 이거 한번 보시면 다시 이제 이런 시행착오는 안 겪으실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를 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뭐 빌딩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가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에 비해서 좀 위험한 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험한 것을 어떻게 평가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네.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요가 많아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파트는. 근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은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뭐 지상, 상가, 토지, 생활형 숙박시설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분야에 20 몇 년 동안 공부를 했고 수요잘 해드렸고 또 그런 시공사나 국토교통부랑 호흡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도 누구한테 꼬이면은 그런 아마 실패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21년도에 지급사료센터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산. 저도 사무실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살려고 그러면 매물이 없대. 근데 이제 매물이 없는 이유가 이제 아도를 친다 그러는데 네. 이 몇몇 분양업자들이 다 갖고 가요. 그리고 하나씩 팔아. 그러니까 분양 모델하우스도 없어. 다음 나오는 건 더 비싸게 나와. 근데 네. 또 사. 계속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누가 그러지 말고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더 달라고 해요. 그럼 몇 개 받죠. 그럼 그 사람이 또 받은 사람이 쪼개서 팔아. 공투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직이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도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사고 싶은데 물건은 없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걸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인들한테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라기보다는 좀 비싸게 파는 거지. 예, 그런 일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도 이게 실패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판단, 이게 몰릴 때 막 몰리거든요. 지금 막 금값 올라가니까 딱 또 금 산다고 지금 또 아우성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뻔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겁니다. 물론 우상향을 하겠지, 인플레이션만큼. 아파트 똑같거든요. 막 몰릴 때 따라 사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국이 풀려가지고 거기 좀 풀린 지역들 잠실인데 막 몰려서 지금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몰릴 때 사기보다는 좀 한 발 물러서 갖고 좀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꼭 거기 안 사도 돼. 그 옆에 사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좀 공부를 하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부한다는 게 내 심리를 다스리는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심리를 다스리는 쪽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상가나 이런 것들이 뭐 남들 보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좀 그렇게 마음도 들지만 좀 그나마 여기에 비해서 안정적인 아파트나 이런 것도 그런 거라도 좀 해본 다음에 그리고 관심이 가면 그때 더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심리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상가의 기본은 뭐냐면요. 수익률이에요. 상가는 철저하게 월세를 받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투자했는데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나와야 돼요, 수익률이. 그게 기본인데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가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수익률이 나오려고 하면은 싸게 사야 돼. 그럼 경매로 사던가 아니면은 또 하나 뭐냐면은 내가 상가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임대를 받아서 월세 내는 것들보다 내가 사서 은행 이자 내는 게 더 싸다고 하면 사도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월세 수익률이 은행 이자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임차로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내가 사갖고 운영하는 게 나은지 이게 되면은 상가를 사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에 나오는 기본이야. 네. 교과서 같은 건데 기본을 지키지 않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그런 헛된 희망과 기대 때문에 그렇지. 2021년도가 그런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지만 않으면 돼요.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하면 할수록 이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그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책으로 풀어주시니까 이 책을 보고 어쨌든 기본 윤곽은 잡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책을 보다가 네. 이건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되게 세부적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천이 평당가가 서울보다 높고 네. 그 경기도 1위잖아요. 5,265만 원인데 2위 성남시가 3,564만 원. 1,7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과천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과천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천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떠돌 수 있는데 네. 그걸 일단 각설하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천이 행정구역상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책에 담긴 했지만 경기도가 아니다. 서울이다. 서울에서도 강남구, 서초구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어요. 지금 8만 밖에 안 돼요. 늘어서 8만 명이에요. 원래 5만 명이었다가 8만까지 늘은 건데 8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한 개 동 인구야. 그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초구, 과천동, 강남구, 과천동 이라고 생각하면 깔끔합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고 서초구랑 강남구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생활권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고 교통도 편리하고 혐오시설도 없고 학교도 좋고 거의 모든 걸 다 갖춘 입지입니다. 다만 행정구역이 과천시기 때문에 과천에 넣었을 뿐이지 서울에 편입돼도 아무 지장이 없고 서울에 오늘 당장 편입돼도 상위권 지역이야. 서울에서도. 그래서 과천시는 지우고 시작하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는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신축이든 구축이든. 예, 그러니까 코어 지역에서 코어 지역. 코어 지역은 서울에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예요. 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요. 신축 사면 천하무적. 준신축 사도 되고 구축 사도 돼요. 빠질 가능성이 제로. 예, 그런 만큼 과천은 코어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으면 되고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장은 성남시. 예, 2등인. 그래서 일단 그 격차가 많은 것은 여기는 완전 서울에서 상급 입지이기 때문에 서울의 하구 입지는 경기도랑 겹쳐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과천은 상급 입지이기 때문에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은 갭이 좀 있는데 그 갭만큼이 1,7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논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한번 그 과천 국립과학관 강연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 강연 시간은 뭐 10시부터지만 9시 한 30분까지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9시 30분까지 도저히 못 가겠는 게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초동에 그 예술의 전당 있는 거기서 꽉꽉 막히는데 과천까지 아직도 한 10km 남았다고 나오는데 한 2, 3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와, 엄청 늦었다 했는데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샥 해가지고 우면산 터널. 네. 그거 한 10분 만에 거기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교통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그 막히잖아요. 네. 막히는 데가 좋은 데입니다. 거기를 사셔야 돼요. 네. 사람도 많고 네. 이런 데다. 예, 증명이야. 거기가 수요가 많다는 거에 증명이야. 야, 서초동이거든. 서초구거든요. 서울지역. 이 팁 이건 쇼츠로만 나가도 이거 괜찮겠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마 부동산 얘기를 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과천 하나만 가지고 10시간도 하겠다. 네, 그 한도 끝도 없는 얘기를 스마트 튜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 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유튜버 정말. 네. 그리고 경기도 부동산의 힘 이 책을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이어서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차기작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네네.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 네네, 요거. 이게 이제 6년 됐어요. 네. 요거 이제 재개정판, 완전개정판을 지금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 나올 예정입니다. 네, 하반기 때도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네.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뭐 어떠셨어요? 우리 첫 번째 초대 손님 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 그냥 바람은 이 시안 책방에서 좀 이 고정 코너로 네. 잘 정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좀 제가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했으면 저도 뿌듯하겠다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끔 고정 게스트로 이렇게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네. 좋아요. 네. 스마트 튜브 다독다독까지. 네. 시안 책방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